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 아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온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에게는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참여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28일도 마찬가지로 주요 컨셉은 유지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슈 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어떤 금리, 그리고 어제도 그러고 유럽 쪽에서의 채권 금리가 이제 막 떨어지니까 일단 시장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이 과매도 5월 21일 날 과매도가 나온 다음에 5거래일 안에 과매수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가 손바뀜이 되었다. 이 손바뀜이 됐다는 거는 여기 이 지수가 2722포인트가 어느 정도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강도가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계속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가는 놈만 가는 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업종의 쏠림 강도 지수가 올라가면은 보통 이게 후반부에 되면은 지수가 떨어지면서 이게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번 랠리는 어쩌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손바뀜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거래대금 강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보면 업종이 쏠려서 올라가긴 하는데 지수가 그렇게 크게 안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제 이 초록색의 상관관계가 지난번 고점 수준까지 상관관계가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지수가 나름 이제 가파르게 좀 조정을 받은 상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그 텔레그램에도 뭐로 올려놨었냐면, 지난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 38거래일 38거래일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38거래일 정도 패턴으로 내려가면 이게 이중 패턴이거든요. 보통 한 달짜리로는 15일이 이제 1차적인 저점이고, 그 다음에 38거래일 정도쯤, 39거래일 정도 되면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조정인 경우에 저점이 나오는데, 이번에 기간적으로 지금 코스닥도 38거래일 어느 정도 완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수 자체가 추가적으로 막 급락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게다가 지금 채권 금리도 좀 떨어지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업종이 쏠리면서 주식을 좀 할만한데, 이 업종 상승 강도가 올라가면서 쏠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상승률 상위 종목군과 하위 종목군의 편차가 큰 거기 때문에 신용은 쓰면 안 된다. 다만 현물은, 그러니까 주식을 100%까지도 베팅 해볼 만한 시기이긴 하다. 다만 그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 이평선을 모두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면 현금을 한 30-40% 챙겨 놓을 생각을 하고 들이대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고, 거기에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종목들을 해야 되는데, 그 유동성이 공급되는 종목이 바뀐 게 없어요. AI에서 에너지, 전력기기, 반도체 이 세 개가 대부분 다 반복되고 있고, 거기에 조선, 그 다음에 뭐 수출에서는 화장품, 음식료, 그리고 자동차, 그 다음에 중국 관계 개선, 이 정도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핵심은 지금 저는 이제 여전히 AI와 수출, 그리고 조선 자동차 이런 것들이 계속 워킹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보고, 뉴스들도 그쪽으로 계속 관련된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좀 볼만한 것들이 있는데, 우선 레노버가 어제 이제 급등했죠. AI PC 때문에 이제 어제 급등하면서 AI PC 시장이 열리면서 레노버가 굉장히 유리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하이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뭐 LG전자도 가전에서 PC 관련해서 수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 리노공업 이런, 그리고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WWDC가 6월 이제 10일 날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AI 관련해서, 엣지 디바이스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점점 AI PC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요. 특히 이제 이 AI PC가 들어가면은 D램 탑재량도 높아지고 LPDDR5 관련된 수혜주들이 있는데, 결국 선단 공정이 중요해지는 구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뭐 HPSP, 그 다음에 삼성 쪽에서가 유리하니까 유진테크, 이런 이제 선단 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꽤 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이제 삼성이 올라갔던 게 AI PC에 대한 수혜가 시장에서 부각되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게 그게 오늘 시세에서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단공정 쪽에 관련된 장비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셌고 관련해서 계속 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방산 쪽이 좀 돌아설 것 같아서 보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제 수음법을 개정해가지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얘네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렇다 할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야 이것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안 좋은 게 대부분 다 반영이 되었고 이제는 돈을 써야 되는 어떤 시기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방산이 좀 돌아서는 모습들이 되지 않나. 거기다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심지어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써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방산을 좀 땡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까지 이제 생물보안법 통과했다고 해서 바이오들이 쭉 빠졌는데 그 와중에 이제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챙겨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게 LG전자의 급등이었죠. 그냥 저는 이제 AI PC 때문에 급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LG전자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혜주로 AI 주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LG전자가 밸류에이션도 싼데 AI 주식으로 냉각 관련으로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한번 리레이팅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매수 타점 기준으로 뭐 제가 생각하는 가격권까지 내려와 준다면 매수 타점으로 뭐 오늘 종가 대비해서 한 2% 정도 빠져주거나 이렇게 해주면은 한번 1차 매수 정도는 해볼 의향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스마트폰 판매가 나왔어요. 이 스마트폰 판매가 폴더블 판매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 애널리스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G의 판매도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5G 판매가 좋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IT SK증권에서 이제 올려주신 게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이게 데이터를 보니 이 5G 휴대폰 출하량도 굉장히 이제 4월 달에 좋았다.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지금 벌써 PI 첨단 소재, 그 다음에 중국 관련해서 그래도 포지셔닝이 있는 PI 첨단 소재, 그 다음에 애플 관련해서 포지션이 있는 BH,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그 5G다 보니까 리노공업,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생각보다 스마트폰 시장이 좋구나. 게다가 이제 폴더블, 이렇게 되면 이제 파이nem텍 이런 것들도 내일 한번 막 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이제 AI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제 벌써 동시효과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해표시가 되면은 제가 알파스퀘어라고 하는 걸 이제 종종 보는데, 여기 뉴스케일 파워가 원전이잖아요. 이 벌써 지금 15%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9달러니까 15% 정도 올라가고 있고, 블룸 에너지도 올라가고 있고, 전력기기 관련된 이튼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세고, 결국에는 지금 오늘 미국 시장이 하루 쉬었다가 지금 시작하는데, 반도체, AI 쪽에서 반도체, 전력기기,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것들이 지금 센 거죠. 게다가 이제 SMR 같은 경우는 이 23일 날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그 원자력이 이제 SMR이 이 데이터 센터 월드 2024의 기조연설 중에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부국장인 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안 바한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제 연설을 했는데, 이 SMR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얼마 전에 제가 3프로TV 보니까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더만요. 미국에서 원자력 관련해서 러시아에서 더 이상 이제 우라늄을 수입하지 않는 이유가 미국 내에서 SMR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이고, 그러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더 이상 고농축 우라늄을 가져오지 않는다. 수입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트렌드는 SMR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면 주식이라는 거는 2년 뒤, 3년 뒤에 크게 이제 변할 수 있는 주식을 미리 사려고 하는 게 주식이잖아요. 당장 다음 분기 이런 것도 보긴 하겠지만, 과거에 이제 주도주의 컨셉은
어차피 2차 전지가 우리 잘 될 때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이 2차 전지로 전기차는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캐파 증설을 하면은 2년 뒤, 3년 뒤의 실적을 지금 현재로 땡겨와야 돼. 이게 이제 논리였는데, 그게 2차 전지가 결국 전기차 수요가 조금 캐즘 형태로 둔화되면서 지금 주가가 박살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로스가 확신이 이제 시장이 떨어져 버린 거고, 반대로 지금 AI는 엔비디아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AI 에너지가 계속 중요하다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 이쪽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시장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깨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SMR이나 이런 것들도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 이쪽으로 계속 에너지 관련해서 수급이 계속 발생했었고, 미국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 블룸 에너지나 뭐 SOFC 관련된 연료전지 관련된 블룸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이제 SMR 코드 SMR이죠. 뉴스케일 파워도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하나솔루션이나 또 태양광 올라가는 퍼스트 솔라 때문에 하나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BHI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개에 막 꽂아 넣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원전에서 시장에서 할 만한 게 제가 봤을 때는 BHI랑 두산에너빌리티 정도 아니겠냐. 그래서 뭐 시장에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 원전 그 다음에 이런 거 관련해서 BHI가 제일 안전하지 않겠냐,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안전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게다가 오늘 이제 풍문 또는 조회에 대한 공시를 통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게 미확정이라고 공시를 했어요. 미확정은 부인 있고 미확정이 있고 확정이 있는데, 미확정은 하긴 하는데 아직 매출이 확정된 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에다가 이제 프로젝트에 기자재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라고 시장에서 이제 한 번 더 객관적으로 인증되는 어떤 사건이 돼버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현대차와 이 밸류업 관련해서 저는 이제 현대차 정도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 최대주주의 상속세 개편 관련된 내용이 이제 공식화되고 있고, 이러면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더 이상 이제 주가를 누를 필요도 없고, 배당도 이제 돈을 이제 이리저리 빼가지고 뺄 필요도 없고, 주주들한테 당당하게 배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 이제 현대차의 경우에는 인도 법인이 이제 IPO 관련해서 지난 2월에는 검토 중일 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IPO 위에 자무사 선정한 것으로 확정되어 있다. 어제 블룸버그 뉴스에도 이게 떴었죠. 그래서 이거 이제 뉴스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현대차 정도만 저는 이제 뭐 8월 달에 주주 환원 관련된 정책이 CEO 인베스터에서 뭐 발표될 수 있는 이슈도 있는데다가, 그래서 이제 현대차 정도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인도 법인 있고, 6월 이제 얘네가 이제 6월 5일 날 유럽에서 중국에다가 관세 관련해서 때리게 되면은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유럽에 더 높아질 수 있다, 중국을 제끼고, 그런 이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뭐 6월 5일까지는 최소한 끌고 가보는 전략도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종종 보는 게 이 사이트 글로벌 모니터 관련된 사이트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오늘 뉴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퍼스트 솔라가 이제 AI의 수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SMCI가 이제 주식 분할을 또 엔비디아에 이어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 최근에 조정받았는데 오늘 이제 보니까 구리 가격이 또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구리 가격이 장중에 이제 반등을 하길래 구리 가격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도 잘 좀 봐야 될 것 같다. 지금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 아니겠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제 여기서도 6시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가 구리 가격이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합니다. 그 다음에 AI PC, 이 인공지능 PC가 점차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서 계속 주가를 자극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우리가 특이했던 수급들과 관련된 반도체를 좀 잘라서 보게 되면 상당 공정들이 많아요. 저는 이게 다 AI PC라고 생각되고, PC, 그 다음에 이 심텍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AI PC의 수혜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이제 3대 수요처가 PC랑 서버랑 모바일이거든요.
지금 얼마 전까지는 이 3대 수요처가 뚜렷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3대 수요처 모두가 좋아지니까 심택도 이제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PC도 좋아지고 있을 것이고 PC도 이제 AI PC 때문에 좋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모바일도 좋아질 거 아니 모바일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택이 오히려 유리하겠는데 이런 이제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택 관련 것도 이런 것도 이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도체 까라들을 넣다 보니까 반도체가 실제 아닌 애플향 이런 LG노텍도 있긴 한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HBM에서 그나마 뭔가 혼자서 뭔가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있는 애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뭐 글로벌 대표 그러면서 이 삼성에다가 넣을 수 있는 애 이런 거 이외에는 선단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보였어요. 특히 이제 삼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AI PC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AI PC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은 이제 디자인 하우스까지도 반등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AI 쪽에서는 반도체, 에너지, 전력기기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국내만의 어떤 수출 관련된 라면 있고 화장품 있고 그런 거지 아니겠어요? 청상피복제 있고 이런 것들 계속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조선이 이제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선 쪽 관심 가지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좀 전에 이제 현대차 IPO에다가 주주환원 그 다음에 관세 그 다음에 유럽에서의 중국 관세 때리게 되면은 우리가 유럽 쪽에 현대차의 판매가 유리해지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이슈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까라들 그 관련된 컨셉들이 그 유동성이 계속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한 20종목 이상으로 끌고 가면서 요 주요 컨셉들을 다 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그 포트폴리오 전체 계좌 수익률을 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제 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계속 유동성이 공급되는 컨셉들을 잘 분류를 하고 그 분류된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잘 녹일 거냐. 그러면서 잘 녹여서 들고 있다가 된다 싶은 것들은 좀 비중을 좀 순간적으로 한 맥스 한 10%까지 높여봤다가 다시 한 5% 미만으로 낮춰봤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끌고 가다가 시장이 정말 이제 위험해진다라고 하면은 뭐 업종 강도 지수나 이런 걸로 이게 좀 바닥에서 올라오네 그러면은 좀 조심조심해서 플레이 해야겠다. 현금도 좀 가져보고 또 신용은 절대 쓰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전고점까지 이제 올라가고 나서 떨어질 때는 뭐 순환매가 이제 쭉 도니까 이때는 이제 또 어떻게 플레이 할 거냐 이런 고민들도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가 오히려 그 순환매가 이제 도는 건데 이때 오히려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니까 지수가 오히려 상승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운이 좋게도 여기 2단 하락을 했고 MDD 패턴이 38거래 이상 했기 때문에 지수가 더 떨어지지 않는 와중에서 되는 것들만 올라가는 그런 장이 당분간 펼쳐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